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로 개편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강한 반대에 놀라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60시간 이상은 무리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메시지가 혼선을 준 데다 반응도 냉담한데요.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이대로 흐지부지 되는 걸까요? 69, 60, 52 이런 숫자에만 너무 매몰되는 것은 아닐까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주 52시간 제도 개편 관련 논란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정용건 사회연대 포럼 대표, 윤도결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 52시간 제도 개편, 지금 언론에서는 주 69시간 논란이다. 이렇게 지금 자꾸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혼선이 정말 끊이질 않습니다. 중요한 노동개혁의 하나인데 우선 혼란, 도대체 왜 이런 혼란이 생긴 건지 노동 전문가 우리 정영건 대표님, 왜 이렇게 혼란이 지금 커진 겁니까? 이제 이 근로시간과 관련된 논란은 사실은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예. 하루 주 120시간이라도 일하고 또 쉴 때는 팍 쉬고 이런 방식으로 하자는 이런 공약 후보 시절에 뭐 이런 공약들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인수위 과정을 통해서 좀 노동시장 전체적으로 유연성을 확보하자 그러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근로시간 연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건물계를 탔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의 기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중소기업, 대기업과 관련된 문제에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노동과 관련해서 약간 기대가 일말도 있었어요. 이중구조 개선 문제가 관심이 될 줄 알았는데. 네. 그랬는데 급속하게 이제 근로시간 연장 문제로 가면서 69시간과 관련된 부분들이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69시간을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주 40시간 그다음에 연장 근로를 일주일에 12시간 하루에 2시간씩 해가지고 52시간제에서 전체 총량은 늘리지 않지만 어쨌든 69시간씩 가능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제 장시간 노동에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걱정이 많았던 거죠. 특히 이제 정부가 타겟팅을 좀 더 잘못된 것들이 청년들은 이런 거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청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일할 때 많이 일하고 또 쉴 때 푹 쉬는 걸 청년들이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외로 이제 청년 노동자들 반대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건강권과 휴식권 관련 논쟁으로 가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더 혼란스러워진 거는 뭐 지난 며칠 사이에는 육아 문제. 출산율이 0.78인데 지금 이 구조 속에서 연장 근로 이렇게 하면은 애는 누가 보냐. 육아가 가능하겠냐 이러면서 이제 훨씬 더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그래서 네, 그러네요. 네. 당초 이중구조 노동시장의 이중근본조 해결에 어떤 노동개혁이 좀 치중될 줄 알았는데 지금 근로시간 문제로 갔잖아요. 윤동열 교수님 보시기에는 혼란의 근본 원인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사실 혼란이라기보다는 혼돈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돈. 네.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MZ세대 노조들과 미팅을 하면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은가 생각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사실 69시간이라는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수용성이 강할 거라고 기대를 했으나 실제 면담을 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게 됐었거든요. MZ세대조차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사태가 벌어졌냐면 대통령실과 그리고 부처 간의 의사소통도 좀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까지 사실 발생됐다고 볼 수 있겠죠. 고용노동부하고 대통령실 간에 그렇죠. 의사소통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발표하고 나서 바로 MZ세대 노조와 미팅을 하고 나서 뭐 다른 의견을 또 제시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또 근로시간 유연제 자체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 52시간 제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뭐 추가적인 상한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선택지로
제시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의견 수렴 과정이 좀 중간에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주 52시간, 또 엄밀하게 말하면 법정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주 40시간 제도가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다만 52시간, 연장 근로 12시간 포함한 52시간의 계산 단위를 네. 주에서 뭐 월이나 분기 좀 넓히자는, 유연, 네. 좀 유연하게 하자는 취지인데 네. 설명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취지가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본질적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게 이 문제를 놓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논의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산의 대통령실, 네. 국회, 정부 여당 뭐 이제 국회, 국민의힘,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힘없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로 이렇게 온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는 이제 고용노동부가 설명을 잘못했다. 또 하나는 이제 언론이 너무 확대 해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뭐 극단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일주일 내내 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휴가를 줘야 되면 그러면 이제 하루에 11시간 30분씩 해가지고 연장 근로를 하면은 80.5시간까지 7일 하면 6일 하면 이제 69시간이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본질적으로 노동 시간을 갖다가 늘리는 데 집중한 이것이 큰 문제였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는 52시간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시스템도 그렇게 짜져 있고 거꾸로 돌리기도 어려운 구조로 이렇게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유연학에 대한 이야기의 배경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우리가 이제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들어온 과정이 3년 내에 바로 해결했단 말입니다. 2018년 7월에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이제 52시간제로 들어오다 보니까 인천의 남동공단이나 시아공단의 이런 어려운 중소영세 사업장들의 연장 근로 수당이 줄어드니까 임금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 고민이 한 축 있었어요. 그걸 너무 확대 해석해가지고 그러면 확 열어주자. 예. 네, 확 열어주자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는데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의 삶, 워라밸이라는 이런 삶과 관련해서의 고민이 부족하고 우리의 국민소득이 올라졌고 특히 청년 세대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 잘 안 하려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뭐 코레일 같은 경우에 이제 근무자가 없으면 대체 근무를 해요. 예. 대체 근무를 하면은 이제 돈도 좀 더 줍니다. 뭐 한 30만 원씩 이렇게 줘요. 하루 하면은. 그리고 저희 40대, 50대, 60대, 50대 뭐 이런 분들은 하려 그래요. 네. 돈 좀 더 받고 연장 근로 수당을 또 좀더 받을 수 돌리는데 있으니까. 20, 30대들은 내가 쉬는 게 중요하고 나는 이 정도 임금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설명의 부족보다는 방향성과 관련해서 첫 번째 논의들이 좀 부족했다. 두 번째는 가정과 절차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의 뭐 노동 관련한 심의기구도 있고 또 경사노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법안을 좀 발표하지 않았나 이런 측면. 그래서 이건 자초한 면이 크다. 정부가 자초한 면이 크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정 대표님께서 그 방향성도 좀 문제가 있고 소통도 실패했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주간 단위 연장 근로 지금 관리를 방식을 분기나 연 단위로 늘린다면 연장 근로가 오히려 줄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정부가 발표해 놨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일을 더 하라는 연간으로 일을 더 하라는 건 분명히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노동시간 늘리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잘 못했을까요? 정말 한심하게 들리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측면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업에서 더 지금 답답해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 근로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은 그렇지만 중견기업,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요. 현장에서 이와 같은 연장 근로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이에 대한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었던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지금 이 제도가 안전권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는 건강권을 보호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설득이 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MZ세대 같은 경우가 워라밸도 중요시하고 특히 아까 저는 조금 제가 다른 게 좀 있었는데 네. 얼마 전에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MZ세대만이 워라밸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들어는 저도 이제 50대지만 40대, 50대도 워라밸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녀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MZ세대로 몰아가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듣곤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더라도 주변에서 그 퍼센티지를 따졌을 때
특히 뭐 30, 40대 같은 경우 전반적인 사회적인 변화 추세에 맞추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충분히 못 나눈 것이 문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방향성에도 문제가 있다. 네. 그런데 소통 방식이 하버한테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고용노동부는 그렇게 해명은 하더라고요. 네. 자기들이 69시간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네, 네. 언론에서 69시간이라고 썼을 뿐이다라고 또 이렇게 해명 아닌 해명을 하던데 아니 이제 그 뭐 근로시간 개편을 확장하면은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 24시간 중에서 11시간 연속 근로만 제한하고 하면은 11시간 휴게 연속 휴식 시간이 필요하고 연속 휴게 인터벌만 두도록 하고 나면은 11시간 30분이 계산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언론뿐만 아니고 노동자들도 다 계산해요. 노동시간 이 관련해서 과거에 이제 뭐 4조 상교제, 5조 사교대, 3조 상교대 뭐 이런 식으로 3조 2교대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계산을 다 한단 말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노동시간에 줄 것이냐 관련해서 이제 전체 숫자 보면 안 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노동 현장은 넣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넣을 수밖에 없어요. 수밖에 왜냐하면은 이제 상용 근로자 기준으로 연장 대체로 이제 노동 시간이 40.7시간입니다. 상용 근로자 기준으로 평균. 네, 40.7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연장 근로를 한다 기준으로 하면은 10시간 정도 이제 작년에 10시간 정도 연장 근로를 해왔어요. 그런데 별로 필요 없는 데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도별로 쓰는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도별로 52시간 쓰고 더 쓰고 싶은데 못 쓴 데들이 있어요. 그럼 그 회사들은 더 늘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회사들은 더 늘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 52시간 이내 쓰는 데들은 뭐 더 늘릴 일이 많지는 않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는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러면은 52시간 하다가 69시간 하고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건강권과 휴식거제는 좀 치명적인 상황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근데 69시간으로 늘어나면 네. 만약에 한 달 기준으로 관리를 하면 다른 주에서는 더 적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예. 정부가 발표한 예, 대로. 예, 하면. 예. 그러니까 절대가 늘어날 수는 없는 그런데 거잖아요. 그게 이제 풀리 해가지고 12달 내내 연장 근로를 하는 데는 많지 않죠. 진짜 12달 내내는 예. 계절적인 수요라든지 뭐 이렇게 봤을 때 또는 뭐 갑자기 물량이 쏟아진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렇게 네.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노동시간이 또 연장되면은 사실은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저는 뭐 좀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근로시간이 늘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 하나 채용하는 것보다는 수당을 줘서 연장 근로를 하는 게 더 이익이거든요. 예. 그러면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건강권과 휴식권, 신규 일자리 창출 등등과 관련해서 보도를 해도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국민 여론의 반발이 많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뭐 방향성 면에서는 아까 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다 워라밸을 좋아하겠죠. 누구나 일도 좀 하지만 자기 또 생활을 즐겨야 되니까. 그러나 좀 신축적으로 일하고 싶은 아까 중소기업들은 좀 그런 데가 많이 있다고 했죠. 예, 그럼 많죠. 왜냐하면 대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아까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서울 수도권 일부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예. 지방 같은 경우는 실제 구인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도 우려 사항을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럼 숙련 인력들이 부족한 실정에서 만약에 근로 시간을 확대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순력 인력을 더 활용하고 네. 그 대신에 이제 추가적인 인력에 대한 채용 같은 걸 못 하고 있으니까 그 인력들의 활용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이 신규 인력 취업하고도 좀 연계가 될 수 있다는 게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래 이 근로시간제도 개편 처음 초안을 냈다고 그래야 되나 미래시장노동연구회 그 좌장인 그 권순원 교수는 일하는 방식의 선택의 폭을 좀 넓혀 놓은 거다. 그거를 노사가 합의를 해야만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장이나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주 69시간으로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뭐 각국들 뭐 이런 이제 주요국들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가까이 보면은 다 이제 뭐 주 단위로 이렇게 통제하지 않고 뭐 월 단위로 뭐 또 연 단위로 이렇게 뭐 끊어서 하죠. 그래서 연장 근로시간 관리를 탄력적으로 이렇게들 좀 하는데 우리는 원체 이제 노동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노동 시간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1,346시간, 예. 뭐
OECD 평균이 1,716시간, 우리는 1,915시간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EU는 뭐 한 1,500시간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원체 너무 많기 때문에 유연을 하려면은 최소한 EU 평균은 못 오더라도 OECD 평균 정도로 다가왔을 때 유연성을 이야기하면은 저는 설득력 있게 훨씬 더 다가올 것이라고 첫 번째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권순원 교수 이야기는 이제 사실은 양적인 유연성의 문제로 계속 갈 것인지와 관련한 고민이 좀 부족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혁신하고 변화시켜서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과 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 오히려 이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계속 뭐 쉬지 않고 죽어라 일반해야 되나 이런 논쟁으로 지금 끌려갔단 말입니다. 이건 정부도 의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냥하게 현장과 소통하지 않은 문제이고 또는 뭐 다양한 어떻든 간에 견해를 가진 연구자들이나 교수님하고도 별로 소통하지 않은 것 같다. 저는. 그렇군요. 지금 일하는 시간 자체가 우리가 워낙에 길기 때문에 좀 줄어든 다음에 유연화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유연화와 근로시간 단축 좀 투 트랙 두 가지 한꺼번에 좀 병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를 좀 줄이되 유연화 제도는 좀 일단 만들어 놓자. 이렇게는 안 됩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동개혁은 계속 추진돼야 되는 건 맞는 얘기고요. 실제로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우리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실제 기업의 경쟁력. 사실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도 해외에서 실제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해외 진출했을 때 리턴이 기업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처럼 그런 정책을 쓰더라도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이와 같이 아마 노동 유연화 이슈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노동개혁 이슈가 이 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이라는 곳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루지 못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부분, 예를 들면 어떤 걸 들어야 아까 말씀하셨던 뭐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있겠지만요. 이중구조. 추가적인 거는요. 근로시간이 노동의 질과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조업종 같은 경우는 이 근로시간 같은 경우가 시간제로 해서 산술이 될 수 있고 이 양의 산출되는 산출물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만 실제 사무직 노조라든지 기타 다른 노조는 이 근로시간을 많이 앉아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다가 보면 70년 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노동법과 같은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으로 조정하려고 하니까 이런 패착이 생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든지 생산성 문제 같은 본질적인 문제에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 가지고 다툰다. 이 시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대통령께서 60시간 이상은 무리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60시간이 상한선인가 했는데 바로 또 대통령실 그 사회수석인가요? 뭐 반드시 그 기준은 아니다. 조금 그런 혼선은 어떻게 이게 봐야 될 건지. 이제 어떤 방향과 관련해서 뭐 정부 여당 내에서 목표라든지 방향과 관련해서 합의되지 못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떤 방식의 노동시장의 계획을 할 것인가. 3대 계약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 누구도 어느 방향으로 갈지와 관련해서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노동자의 삶을 질, 생산성 향상, 기업의 이익을 많이 날 수 있는 이런 구조와 관련한 방향으로서 구체적으로 좀 뭔가 나와야 되는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연금개혁 관련해서도 연금개혁 하라는 이야기만 했지 연금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안으로 들어가면은 뭐 감당이 안 되는 이런 구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부 여당이 목표와 방향과 관련한 이런 합의를 갖다가 좀 스스로 만들고 그리고 그 합의를 통해서 좀 그 합의가 가능한지와 관련해서 검증 절차를 거치고 그러고 나서 제출해서 검증해 또 이제 논의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프로세싱들이 대체로 다 생략되고 그냥 빨리 노동개혁 해라 국민적 요구다 빨리 연금개혁 해라 국민적 요구다 어떻게 그 뭐 이런 방식으로 하다 그건 아니요 스톱 또 다른 거 스톱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뭐 곤란하죠. 그래서 조금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되돌아보는 지금 이제
형식 법적으로는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 기간이잖아요. 네. 지금 이런 논란이 일면서 많은 뭐 근로시간 근무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가 좀 많이 나왔어요. 예, 뭐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을 적게 하자는 예. 그런 겁니까? 확연하게? 실제로 좀 적게 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Z 세대뿐만이 아니라 30대, 40대 그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일을 더 적게 하자는 의견들이 더 강조되고 있더라고요. 예. 일을 적게 하면 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현재 이 제도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확실히 지금 각인이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예. 사실은 그렇지는 또 않을 수가 않은데,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가 되거나 분기 단위가 되거나 예. 반기 단위가 되면 도리어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부분인데 연장 근로시간을 줄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 있고 또 최대 근로시간이 64시간, 69시간이 되니까 이 건강권 문제하고 맞닥뜨리면서 실제 산재 기준 자체가 우리가 60시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60시간으로 해서 12주 정도를 12주,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사실은 이건 산재 관련돼서 인정해 주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갖고 아마 대통령께서 그 60시간 미만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산재 기준이 이제 가로를 가로 인정 산업재해를 기준으로 이제 가로 인정 기준이 예. 12주 기준으로 60시간이고 이 한 주 기준으로 64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산재 최근에 이제 이렇게 뭐 판례들을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그 밑으로 내려가도 가로 한 부분이 인정되면은 산재로 승인되는 구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WHO 예. 뭐나 또는 뭐 이제 ILO가 같이 공동으로 연구했는데 가로한 근로자들이 전체로 허혈성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노동자보다는 뭐 한 35% 이상 많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고 예. 일과 관련된 질병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전부 장시간 노동과 관련이 돼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뭐 과거에는 우리가 건강 돌보지 않고 정말 조선소 현장에서 현대자동차 뭐 컨베이어 벨트 라인에서 뭐 주당 100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동자들이 삶이 바뀌었고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인식되고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장시간 근로로의 전환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고 설명을 뛰어넘어서 새롭게 좀 변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뭐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이 이제 4월 17일까지인데 그 기간에 뭐 맞춰서 딱 하려 하지 말고 제가 봐서는 어렵더라도 뭐 조금 넘어지는 김에 쉬어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노동자도 쉬어가야 되고 정부도 좀 넘어지는 김에 조금 쉬어서 예. 속도 내지 말고 각계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그래서 크게는 노동시간 단축하는 방향으로 가되 정말 저임금 노동자들이 임금이 많이 줄었으면 52시간제로 인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또 그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어떻게 하고 또 이 노동자들의 임금이 자꾸 뭐 지금 우리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불평등 구조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근로시간 뭐 이 세제 장려 세제를 도입하고 EITC를 도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에 일하는 노동자들에서는 정부가 또 지원을 좀 더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좀 해가지고 하면은 숙련도를 훨씬 높일 수 있어요. 현장에 지금 조선소도 지금 도크는 꽉 찼는데 예. 일하는 사람들이 일손이 부족하다. 예, 특히 숙련 노동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좀 역할을 하면서 방향을 좀 바꿔가는 게 좋겠다. 이건 뭐 가정입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그리고 12주에 그 60시간이 과로사 이제 긴제된다고 하는데 60시간 이상은 무리니까 그 말대로 하면 59시간은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네. 59시간 최대 일할 수 있는 쪽으로 어떤 이 제도가 바뀐다면 그게 근로시간 유연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바라보기 힘들죠. 이미 탄력 근로제를 통해서도 64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탄력 근로제를 통해서 네,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탄력 근로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그 근무를 할 때 뭐 예. 시즌적으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련된 상품들을 더 생산할 시기가 필요했을 때 예. 신청을 한 이후에 뭐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근로를 64시간까지 할 수가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미 탄력 근로자 예. 제도로 하면 예. 훨씬 더 일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부분이었죠. 탄력 근로제가 64시간까지 될 수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사 합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69시간이건 64시간이건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정됐을 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렇죠. 합의가 전제 조건인데. 맞습니다. 근데 자꾸 지금 나오는 게 그 부분은 전제 조건은 빠져버리다 보니까 기업에 있는 경영자들은 지금 답답한 측면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거 자체가 지금 다른 논쟁으로 가다 보니까 예. 실제로 기업에서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또 필요시에는 시간이 계절적인 요인에 있어서 사실 강조해서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 좀 폐기하라. 그리고 네, 네. 주 4.5일제를 시행하자. 네. 자, 이 주 4.5일제 아이디어를 내놓았는데 이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대선에서도 뭐 4.5일제와 관련된 논의도 있었고 4일제 하자는 논의도 있었죠. 근데 노동 현장에서 보면 사실은 69시간도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4.5일제도 사실은 가슴에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여전히 이제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은 좀 높지만 이 포괄 임금제, 공짜 야근, 네. 포괄임금제. 지금 포괄임금 네네. 포괄 임금이라는 게 이제 뭐 연장 근로를 갖다가 뭐 몇 시간을 하든지 간에 일주일에서 딱 뭐 3시간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그것만 주고 그 이상 일해도 안 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노동부가 이제 그거 줄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장은 뭐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아, 그걸 폐지하려고 하는데 네. 현장은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현장은 만만치 않죠. 실제로 뭐 활용되고 아까 있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간을 누가 일일이 다 재고 있지 않아요. 근로시간 들어갈 때 탁 체크하고 나올 때 못한다 이거죠. 뭐 심지어는 찍고 뭐 퇴근하는 척하고 들어가서 일하기도 하고 다양한 왜냐하면 자기가 가업을 완료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이 길어서 줄여야 된다는 공감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4.5일제와 관련해서 이게 될까 지금 내가 현재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크게 공감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방향성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이걸 갖다 하려 해도 사실은 정부가 추진해야 된다. 이것도 정부가 이게 왜냐하면 이제 뭐 각국이 4일제나 4.5일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가거나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의 뭐 아톰은행 같은 경우에는 임금 삭감 없이 이제 4.5일제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또 15% 임금을 삭감하면서 첫해는 정부가 100% 지원해주고 둘째는 50% 지원해주고 셋째는 33% 지원해주고 이런 방식으로도 시도하는 데도 있고 미국의 어떤 뭐 주 카운티 같은 데에는 뭐 40시간을 유지하면서 4일제를 해요. 그러면 아침에 7시 반 출근하는 거예요. 공공부분에. 아침 7시 반 출근하면 그때 이제 주민들이 좋아하는 게 공공기관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출근 시간 전에 가서 공공기관의 볼일을 보고 출근했다가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래서 다양한 이런 실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실험들은 결국은 집행을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이런 실험들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기업과 협업해가지고 좀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 좀 지금 정말 노동시간이 줄어도 노동시간이 뭐 제조업 현장은 임금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정부가 조금 지원을 하고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고민을 같이 풀어가지고 제출해야 된다. 지금 근로시간 유연화, 근로기준법을 고쳐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근로시간 이 정부 개편안 폐기하라, 뭐 주 4.5일제까지 주장하니까 폐기하라 이런 입장이면 결국은 지금 이 근로시간 이 유연화 법안 제대로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어요? 국회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사실은요. 현실적으로. 아까 이제 대표님하고 말씀했는데 제가 약간 의견이 달랐던 게 뭐냐면은 4.5일제 자체에 대한 검토를 전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4일제라든 3일제라든 2일제라건 5일제라건 자율적으로 하고 6일제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대신에 근무 시간은 자율적으로 노사 간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산업적 특성에 따라서 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4.5일제를 도입한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주자는 그런 의견 자체는 저는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받아들이기 어렵다. 도리어 노사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게 금융권이냐, 그렇다면 IT 소프트웨어계냐, 네트워크 컴퍼니냐 그렇다면 제조업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이런 정책을 통해서 실제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노동 생산성에 대한 향상에 대한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요소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이슈도 나와 있지 않아요. 네,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라든지. 예. 그러니까 도리어 지금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 임금이 시간당 임금이 더 높을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스테이터스냐에 따라서 임금 체계까지 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저희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구조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근로시간 가지고 다툴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더 중요한 이슈들이 지금 묻혀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같은 건 언제 해결하려고 지금 이런 상태냐. 두 분 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계시네요. 이제 노동시간 연장 논란 관련 토론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정용곤 사회연대 포럼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